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회차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이 시행되는 필기 일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큐넷 공지사항에 보면 수도권 지역하고 이제 그 외 지방 지역을 시간대를 나눠서 예약을 받는다라는 거 내용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에 가장 먼저 예약받는 게 지방 지역 쪽을 예약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 지역은 오후 2시에 예약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현황 여기 엑셀 파일, 첨부 파일 있으니까 꼭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 일정이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16일부터 19일까지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은 별도의 그 빈자리 접수 기간이 또 있어요. 빈자리 접수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빈자리 접수가 9월 8일 날부터 해서 9월 9일까지 이틀간 또 추가로 그 빈자리 접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수 기회가 또 이렇게 별도로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꼭 이거 안내문 PDF 이걸 열어보셔가지고 좀 자세히 문서를 열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뭐 안내문 뭐 기왕에 하는 거 녹화도 할 겸 한번 열어보죠. 자,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날짜는 이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2시간 이하 종목과 2시간을 넘어가는 종목이 이렇게 날짜가 구분돼서 편성이 돼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빈자리 접수 기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뭐 그 외에는 뭐 나머지 기타 사항은 특별히 앞전에 진행됐던 3회차랑 뭐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시험 규정에 관련해서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장소 변경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예약을 이미 끝난 상태다. 그러면 8월 25일부터 해서 9월 6일까지 이 기간 동안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또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본인이 그 거주하는 곳 근처에 이 산업인력공단 지사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검정 과목 뭐 면제 신청서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겠죠. 장소 변경 서비스 절차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인정신분증에 관련해서 여기 뭐 1번부터 9번까지 다양한 신분증 인정 목록이 있는데, 여기 중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못 보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건 뭐 여러 그 자격증을 시행하는 정보기관 명칭이 적혀 있는데 참고하시고,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또 이제 굳이 남기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단순히 그 노후 대비 목적도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뭔가 다양한 이유로 그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려있는 내용 중에 해당되는 종목이 정보처리 기능사하고, 그 다음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죠. 뭐 그 다음 뭐 그 기타 뭐 네트워크 관리사도 뭐 약간 올려놓은 상태고, 뭔가 이게 필기나 실기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좀 많이 강의를 조금씩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격증을 공부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직접 스스로 판단을 하는 능력이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뜬금없이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는 게 누가 시켜서 그거를 여러분들 하시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뭐 집에서 뭐 부모님이 이걸 하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생각과 그런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것을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한국의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학교 가라고 하니까 그냥 등 떠밀어서 그냥 학교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뉴스에도 뜨더라고요. 고등학교 자퇴생들이 많이 나온다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내가 학교에서 도대체 시간을 보내면서 뭘 공부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해가 가요, 그게. 자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직접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공부를 하겠다, 내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경험을 쌓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스스로의 주도적인 그런 인생 설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해야, 그래야 그게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력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게 이런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는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네,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자격증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되게 다양해요. 네, 일단 목적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뭐 그런 거죠. 군대 가려고. 네, 군대 가려고. 근데 군대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산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가산점이 제일 높습니다, 실제로. 병무청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들 알아요. 군대를 가고 싶어도 이제는 자격증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총알 입대를 할 수가 없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이제 그런 거죠. 당연히 취업 시에 가산점이 필요하니까. 네, 뭐 당연한 얘기죠. 취업 시에 가산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걸 제가 이 중고등학교 얘기를 왜 꺼냈냐면, 기업체나 정보기관 관공서에서 경력직 채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자,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학교 생기부를 요구하나요? 네, 요구 안 합니다. 좀 우리가 인과관계를 좀 배경을 알자고요. 네, 기업에서 채용할 때 학교 생활기록부 요구 안 하거든요. 요구한다는 건 그건 옛날 말이고요. 요즘에 이런 거 요구 안 해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요? 자격증 요구예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찾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 문화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주로 산업기사나 기사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요. 여기 언급된 자격증 이외에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한 자격증들을 취득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때문에 또 필요한 겁니까? 승진시 가산점이 필요해서. 실제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현직 공무원분들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네,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진짜 시험장만 당장 갔다 와봐도 알 수 있어요. 시험장에 출석하는 인원 중에 현직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저도 시험장을 매 회차마다 갔다 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지금 50대에서 60대 분들이 특히나 지금 자격증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보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노후가 불안하니까. 네, 결국에는 얘랑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격증 공부를 하는 이유, 주변에 왜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지? 그 이유를 궁금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정보를 끌어내서 이유를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자격증 공부에 그렇게 열심히 몰두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준비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듣고 나면 깨닫게 돼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자격증 준비를 하는구나. 제가 항상 단적으로 저 수강생 분들한테 상담 오면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멘트를 꺼내거든요. 자, 기업체에서 채용할 때 이 자격증을 요구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특히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법적으로 안전하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기업에서는 찾는다. 이 말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수업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자, 이게 법적으로 실제로 이 종목의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반드시 기업에서는 한 명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기업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건축업이 됐던, 아니면 무슨 어떤 실내 디자인, 하여튼 공장을 운영하는 화학 공장이다. 뭔가를 하여튼 물건을 생산해내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어떤 공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산업 현장의 또 인력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법적으로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반드시 한 명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의 법이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기업에서 일하는 수강생분들은 또 그걸 제가 얘기하는 이런 말을 또 알아요. 맞아요. 진짜로 기업에서 그렇게 뽑아요. 네,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런 법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IT 자격증 얘네는 또 그러면 얘네는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돼요. 얘네들도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산업안전기사가 이렇게 기업에서 한 명을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일정 조건이 있듯이, 우리가 IT 자격증도 뭐가 있냐면, 관공서나 또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당연히 조건을 제시하겠죠. 실제로 통신 감리원 한 명, 그 다음에 저 또 뭡니까, 기술자, 경력 수첩 해가지고 초급 한 5명, 그 다음에 중급 3명, 그 다음에 고급 1명, 이렇게 보유한 어떤 그런 기업체와 사업 진행을 하겠다 라는 어떤 이런 지침들, 그러니까 이런 지침들이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정보기관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수첩을 요구하거든요. 이 수첩을 당연히 그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증을 따야 돼요.
수첩을 가지려면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요. 그게 자격증 자체를 요구하는 기업체도 있고,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얻어지는 감리원 수첩이나 뭐 또는 이런 경력자 수첩을 보유한 인력을 찾는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업기사, 기사, 하다못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준비할까? 아직도 그거를 못 깨닫고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상담했을 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예 뭐하는 기관인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런 상담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수강생분이 교육받으러 오셨어요. 자격증 따겠다고 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뭐하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분이 저기 학부모님이신데 자녀가 이제 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자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학원을 방문을 했거든요. 자, 이제 만약에 이런 질문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 설명하는 것부터가 벌써 이제 갈 길이 먼 거죠. 네.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이런 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 자격증 제도가 있고 이런 경력자 수첩 제도가 있다라는 거 사실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예, 진짜 몰라요. 그걸 알면은 다행인데 아니까 이런 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 모르고 있으면 그분들이 이런 걸 준비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아니, 이런 거 요구사항이 이렇게 혜택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진작에 준비했겠죠.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일단 1차적으로 바로 내가 스스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 부족이 바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격증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단순히 스펙을 쌓는 거 이상으로 내가 뭔가를 직접 스스로 판단해서 이루어내기 위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를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앞으로 원하는 인력은 뭔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경험을 쌓고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인재를 원하지, 누가 무조건 시켜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인력을 원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걸 원하는 인재가 있죠. 그런 기관이 있죠. 물론 이제 요즘 많이 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도 물론 경험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계급 사회다 보니까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야 되죠. 그런 문화가 좀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그 문화가 싫어가지고 공무원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뭐 일부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무원 사회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자율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직접 행동에 옮겨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일정 잘 체크하셔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주도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에 산업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합격까지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